너 혹시 짬밥 좀 먹어봤어? 너 몇 기야? 말해봐. 육사 45기. 한 대대장의 오만한 삿대질이 등산복을 입은 아줌마를 향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기술을 따지며 짓밟은 그 여성이 자신의 군 생명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4개의 별 현역 야전군 사령관이었다는 것을. 한 지휘관의 이 오만한 폭언이 어떻게 철옹성 같던 군 내부의 가장 추악한 카르텔, 북극성회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이 되었을까요? 미친 여자년이라 불린 사성장군의 가장 통쾌하고 무자비한 반격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대한민국 육군의 지상 전력을 총괄하는 거대한 지상작전 사령부. 그 심장부인 사령관 집무실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광활한 부대 전경을 품고 있었다. 그 책상 앞에 대한민국군 창설 이래 야전군을 지휘하는 최초의 여성 사성장군 육선영 대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그 자체로 거대한 투쟁의 역사였다. 수십 년간 남성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굳건히 쌓아올린 철옹성 같은 카르텔 속에서 학군사관 20기라는 비주류의 꼬리표를 달고 오직 실력 하나로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지휘관의 자리에 오른 그녀의 존재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이단이었다. 육선영 대장은 매일 아침 공식적인 보고라인 외에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만들어둔 익명 제보 시스템 울림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다. 그날 아침 유독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한 통의 편지가 있었다. 발신지는 경기도 연천군 대한민국 최전방 중에 최전방을 수호하는 제5보병사단 열쇠부대 예하의 한 보병대대에서 온 것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처참했다. 사령관님, 살려주십시오. 이곳은 지옥입니다. 한 병사의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된 편지에는 해당 부대 35보병연대 이 대대의 대대장인 천강일 중령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부임한 이래 부대를 자신의 왕국처럼 다스리며 병사들을 향한 상습적인 폭언과 구타, 심지어는 비인간적인 가혹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었다. 천강일 중령은 매일 아침 육사 45기가 만든 완벽한 군대를 외치며 우리를 짐승 취급합니다. 얼마 전 혹한기 야간 경계 근무 중 한 후임이 심각한 동상 증세를 보이며 복귀를 요청했지만 정신력이 빠져서 그렇다며 완전 군장으로 얼어붙은 연병장을 20바퀴 돌게 했습니다. 그 후임은 결국 발가락 3개를 절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육선영의 미간은 깊게 패였다. 하지만 편지의 다음 내용은 그녀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새로 부임한 정보과장 윤한을 중위를 향한 태도입니다. 천 중령은 공공연하게 계집이 전투부대 정보과장이 웬 말이냐, ROTC년들은 군기가 빠졌다며 모든 간부 앞에서 모욕을 줍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매일 아침 정보 브리핑 때마다 화장은 했냐, 군복에서 여자 냄새가 난다. 주말에 뭐 했냐는 식의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단장님 오시는데 내가 술 한 잔 따라야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윤중희님은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기만 합니다. 제발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사령관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육선영 대장은 태블릿을 껐다. 그녀의 눈빛은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군의 근간을 좀먹는 암세포이자 그녀가 평생 맞서 싸워온 거대한 악습의 농축액이었다. 육선영 대장은 즉시 자신의 충실한 그림자이자 역시 비육사 출신인 한지수 소령을 호출했다. 한 소령은 지작사령관 보좌관으로 여군사관 60기 출신이었으며 특유의 명민함과 강직함으로 육선영이 가장 신임하는 참모였다. 육선영은 군 생활 내내 육사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며 실력 있는 비육사 출신 인재들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한지수 소령은 그 결정체 중 하나였다. 한소령. 5사단 35연대 2대대. 대대장 천강일 중령. 즉시 감찰 기록 확인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한지수 소령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지난 몇 달간 해당 대대에서 올라온 비슷한 제보가 수차례 있었으나 모두 사단선에서 사실무근 혹은 일부 과장된 사실이나 지휘관의 열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으로 종결 처리되어 있었다. 사령관님, 5사단 현 사단장은 황인철 소장입니다. 육사 41기입니다. 한지수 소령의 보고는 차가웠다. 육사 41기. 천강일 중령은 육사 45기. 전형적인 제19 감싸기였다. 그들만의 철옹성, 육사 카르텔이 외부의 감찰을 가볍게 튕어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육선영은 쓰게 웃었다. 그녀가 장군이 되기 전까지, 아니 어쩌면 사성장군이 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겹도록 겪어온 일이었다. 그들에게 군대는 국가의 것이 아니라 육사라는 거대한 학연의 소유물이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비육사 출신, 특히 여군은 언제나 이등병보다 못한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 이대로 안 돼. 육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유리창 너머로 광활한 사령부 전경이 보였다. 저 평화로운 풍경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장 추운 곳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빛나는 별을 단 장군들이나 엘리트 장교들만이 아니었다. 이름 없는 병사, 갓 임관한 젊은 중위, 그들 모두가 육선영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한 조국 그 자체였다. 사령관님, 사령부 감찰실을 통해 육군본부에 정식으로 이첩. 아니, 육선영이 한 소령의 말을 잘랐다. 육본에 가봤자 또 다른 육사 선배가 막아설 거다. 위에서 가지를 쳐내는 방식으론 절대 이 뿌리를 뽑을 수 없어. 그녀는 결심했다. 썩은 뿌리 바로 옆을 파고 들어가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한소령, 내일 일정 전부 취소해. 네. 사령관님. 하지만 내일은 합참의장님 주간 화상회의가. 더 급한 환자가 생겼어. 뿌리째 썩어가는 환부다. 당장 수술이 필요해. 육선영의 눈빛은 이미 전장으로 향해 있었다. 연천으로 간다. 자네와 나 둘뿐이야. 한지수 소령의 눈이 커졌다. 사령관님, 직접 암행을. 위험합니다. 지작사령관이 경호도 없이 최전방을.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야. 난 민간인 등산객으로 위장한다. 5사단 그 대대 근처에 민간인이 접근 가능한 열쇠 전망대가 있다고 들었어. 자네는 민간인 차량을 준비하고 내 근처에서 모든 것을 기록해. 통신 장비와 고성능 녹음 장비, 비상 연락망도 구축하고. 이건 정식 감찰이 아니야. 독사 사냥 작전이다. 한지수 소령은 더 이상 반문하지 않았다. 육선영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렸음을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포탄이 빗발치는 전방 GOP 대대장 시절 홀로 철책을 점검하러 나서던 28살 육선영 대위의 눈빛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독사 사냥 작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북한강 상류의 물 한 개가 채 가시지 않은 경기도 연천의 공기는 칼날처럼 폐부를 찔렀다. 열쇠부대 35연대 2대대 연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이 새끼들아. 정신 안 차려. 여기가 무슨 동네 놀이터야. 새벽을 찢는 고함 소리의 주인은 대대장 천강일 중령이었다. 그는 육사 45기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거쳐 온 육사생도 시절의 엄격한 규율과 빠따 문화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의 정수라고 믿었다. 총기 번호 78901이. 박상병. 너 이 새끼 총열에 이게 뭐야? 뭔지야? 천중령은 도열한 병사들 사이를 훑어보다가 한 상병의 K2 소총을 빼앗아 들었다. 그는 총열 덮개 틈새를 흰 장갑 낀 손가락으로 훑더니 거의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먼지를 병사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죄송합니다. 죄송으로 끝나. 이따위 정신 상태로 전쟁 나면 총알이 피해가나. 천중령은 박상병의 방탄모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사의 고개가 세차게 꺾였다. 주변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눈을 내리깔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요즘 것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려. 특히 너희 ROTC 학사 나부랭이 새끼들 밑에서 군 생활 편하게 한 놈들. 싹 다 갈아엎어야 돼. 오늘 너희 소대 전원 아침 식사 없다. 점호 끝나고 연병장 50바퀴. 이것이 천강일이 부대를 지휘하는 방식이었다. 공포와 폭력. 그는 병사들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진급을 위한 소모품이자 자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기계 부품 정도로 여겼다. 점호가 끝나고 천중령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전투복 그대로 대대장실로 향했다.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서자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보과장 윤하늘 중위가 벌떡 일어나 경례했다. 단결. 대대장님. 오전 정보 브리핑. 천중령은 윤중위의 보고를 손으로 막아 세웠다. 그는 윤중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인 시선으로 훑어내렸다. 윤중위는 갓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의욕 넘치는 학군 58기 여군 장교였지만 천중령 부임 이후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윤중위. 천중령이 끈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화장했나? 냄새가 좋은데. 아닙니다. 업무 보고. 됐어. 업무. 천중령은 책상에 걸터 앉으며 윤중위를 가까이 불렀다. 윤중위는 말이야. 이 딱딱한 군복보다 하늘하늘한 원피스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단 말이지. 안 그래? 내가 주말에 서울에서 예쁜 걸로 하나 사줄까? 윤중위의 얼굴이 굳었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먹을 쥔 채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대대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말라니. 허허. 내가 우리 윤중이 아껴서 하는 말인데. 여자가 군대에 왔으면 좀 싹싹하게 굴어야 이쁨 받는 거야. 너 육사 출신 아니지? 몇 기야? 학군 58기입니다. 꺼봐. ROTC. 그러니 군기가 빠졌지. 천중령은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다. 오늘 저녁에 사단장님 황인철 소장님 오시는데 윤중이도 같이 식사 자리 참석해. 알지. 황 소장님이 특히 너 같은 신임여군 장교들 좋아하셔. 육사 41기 대선배님이시니까 이쁘게 하고 와. 이쁘게 하고 오라는 말은 사실상 술 시중을 들라는 명령과 같았다. 윤중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육군정보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곳 최전방을 지원했다.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적의 포화가 아니라 상급자의 추악한 욕망이었다. 그때 행정반에서 당직사관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대대장님. 위병소에 웬 민간인 여자가. 천중령의 표정이 일순 흉포하게 변했다. 뭐야? 민간인. 그것도 여자. 당장 꺼지라고 해. 그게 길을 잃은 등산객 같다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물 한 잔만 달라고. 뭐? 이 미친년이. 천중령은 책상을 박차고 일어섰다. 감히 자신의 완벽한 부대의 외부인이 그것도 여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윤중이를 거칠게 밀치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어느 년이야? 당장 내 눈앞에 끌고 와. 그의 광기 어린 고함이 차가운 연천의 아침 공기를 찢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폭정을 가리기 위해 부대를 철저히 외부와 단절시켰다. 그런 상황에서 외부인의 등장은 그의 성역에 대한 침입이었고 그것은 곧 자신의 왕국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는 지프차에 올라타 거칠게 시동을 걸었다. 위병소로 향하는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열쇠부대 35연대 2대대 정문 위병소. 천하무적 상승 열쇠라는 글귀가 선명한 아치 너머로 겨울바람에 날카롭게 울부짖는 삼엄한 철책이 이어지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두 명의 초병, 이승현 이병과 박철민 상병은 곤란한 표정으로 자신들 앞에 선 중년의 여성을 막아서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안 됩니다.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고 민간인은 허가 없이 절대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저기요. 젊은 군인 양반. 내가 길을 잃었다니까 그러네. 저쪽 열쇠 전망대로 가려 했는데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날도 춥고 잠시 들어가서 지도 좀 보고 물 한 잔만 얻어 마시면 안 될까? 여성은 수수한 등산복 차림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바로 지상작전 사령관 육선영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약간 지친 기색을 보이며 초병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초병들은 난감했다. 상대는 무기력해 보이는 민간인 여성이었지만 규정은 규정이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물은 가져다 드릴 수 있지만 부대 안으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직 사관님께 보고했습니다. 박상병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익!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요란한 급제동 소리와 함께 검은색 지휘관 코란도 지프차가 위병소 앞 아스팔트를 파고들 듯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방금 전까지 정보과장 윤하늘 중위를 모욕하던 천강일 중령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초병들에게 악귀처럼 고함을 질렀다. 이 개새끼들아! 근무 안 서. 웬 잡것을 부대 정문까지 끌어들여. 여기가 민간인 쉼터야, 그리고 그는 육선영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부하여군 장교에게 풀지 못한 분노와 감히 자신의 완벽한 부대 정문을 더럽힌 외부인에 대한 경멸로 이글거렸다. 야,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당장 안 꺼져. 육선영은 천강일 중령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다. 하지만 파일 속의 건조한 텍스트가 전달하지 못했던 광기와 오만이 그의 눈빛과 말투에 가득했다. 길을 잃어서 잠시 도움을 청하려던 것뿐입니다. 군인 아저씨.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육선영은 의도적으로 군인 아저씨라는 호칭을 썼다. 그 말에 천중령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다. 아저씨? 감히 일개 민간인 아줌마가 자신에게, 그것도 육사 45기 출신의 엘리트 지휘관에게 저런 호칭을 쓴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뭐? 아저씨? 이 미친년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퍽. 천강일은 망설임 없이 육선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육선영이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박상병과 이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간인을, 그것도 여성을 대대장이 직접 폭행한 것이다. 내년이 지금 신성한 군부대 정문에서 행패 부리는 거야. 여기가 너희 같은 년들 안방인 줄 알아. 육선영은 밀쳐진 어깨를 훌훌 털며 바로 섰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군인이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길 잃은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신 부대의 방침인가요? 그녀의 차분한 반박은 불타는 천강일의 광기에 기름을 부었다. 방침?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는 육선영의 등산복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야, 너 군대 밥 좀 먹어본 년이야? 군복만 벗으면 다인 줄 알아? 그는 그녀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군기를 어지럽히는 불손한 예비역이거나 혹은 그가 그토록 경멸하는 비육사 출신의 하급 여군 간부일지도 모른다고 멋대로 판단했다. 그의 뇌 속에서 감히 자신에게 육사 출신인 자신에게 대드는 존재는 그가 짓밟아도 되는 하등한 존재여야만 했다. 초병들이 그를 말리려 했다. 대대장님, 진정하십시오. 민간인입니다. 시끄러. 이 새끼들도 전현이랑 한패야?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 보내줄까? 천중령은 그들을 발길질로 쫓아내듯 위협했다. 그는 다시 육선영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한 알코올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어젯밤 마신 술이 아직 덜 깬 모양이었다. 내년 꼴을 보아하니 어디서 군대 구경이나 온 것 같은데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의 눈은 경멸로 가득 찼다. 내가 육사 45기야. 육사. 너 같은 잡것하고는 뼈대부터가 다르다고. 알아들어? 그는 육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너 혹시 군대 밥 좀 먹어봤어? 너 몇 기야? 말해봐. 그의 목소리는 경멸을 넘어 조롱으로 가득 찼다. 내년이 학군이야? 학사야? 아니면 어디 여군 나부랭이야?
내년 군기 잡던 선배가 누구야? 내가 육사 45기 천강일 중령이다. 내년 같은 ROTC 년들이나 3사 출신 새끼들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육사 45기. 그에게 그것은 세상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자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였다. 그는 육선영의 침묵을 공포로 인한 굴복이라 해석하고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얼굴 보아하니 반반하게 생겨서. 남자 군인들 홀리러 왔나? 우리 부대 군인들 피 끓는 거 몰라? 이년아. 여기서 더 알짱되면 무슨 꼴 당할지 몰라. 당장 꺼져. 그는 육선영을 벽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러고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듯 그녀의 뺨을 올려붙이기 위해 손을 번쩍 들었다. 오늘 내가 내년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 그 순간이었다. 육선영의 등산복 상의 주머니에서 작지만 날카로운 녹음 신호음이 삐릭하고 울렸다. 천중령은 듣지 못했지만 육선영은 똑똑히 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날아드는 손바닥을 피하지 않았다.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광기에 휩싸인 천중령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았다. 당신,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 뭐? 이 미친년이 끝까지. 천중령은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그는 초병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전연 포박해. 위병소 철책에 묶어놔. 군사기밀 탐지하러 온 간첩일지도 몰라. 이건 대대장 명령이다. 초병들이 대대장님. 하지만 이라며 머뭇거리는 순간 그들의 말을 덮어버리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막을 찢었다. 기익. 민간인 번호판을 단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와 위병소의 차단기를 그대로 뚫을 듯한 기세로 지프차 앞을 가로막으며 멈춰 섰다. 뒷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2명이 뛰어내렸다. 그들은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육선영과 천강일 사이를 막아섰다. 그들은 지상작전 사령관 직속 군사경찰 경호대원들이었다. 조수석에서 내린 한지수 소령이 천중령을 향해 얼음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천강일 중령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했다. 웬 민간인 차에 정체불명의 사내들, 그리고 자신에게 고함치는 여군 소령. 뭐야? 당신들은? 여긴 군사작전 지역이야. 당장. 헌병 부르기 전에 썩 꺼져. 한지수 소령은 천강일의 고함을 벌레 씹은 듯 무시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짙은 녹색의 야전 상의를 들고 육선영에게 곧장 다가갔다. 그리고 천강일을 향해 불꽃 튀는 시선으로 외쳤다. 천강일 중령. 당신 지금 누굴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그 손 떼지 못해. 자신의 이름과 계급이 정확히 불리자 천강일은 순간 움찔했다. 뭐야? 당신들. 신원을 밝혀. 한지수 소령은 그에게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것은 한 명의 장교가 다른 장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이었다. 그녀는 육선영의 어깨에 내려앉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내고 가져온 야전 상의를 정중하게 입혀주었다. 사령관님,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수수한 등산객 차림의 육선영 앞에서 민간인 복장의 한지수 소령이 2발을 모으고 칼처럼 완벽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병소 전체를 울렸다. 충성.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보좌관 소령 한지수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그 단어가 연천의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 얼어붙었다. 천강일 중령의 뇌가 정지했다. 그는 아줌마라고 불렀던 여성을 소령이 사령관님이라고 부르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한지수 소령의 경내에서 육선영의 얼굴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어깨에 덮인 야전상의 기스로 향했다. 그곳에 대한민국 육군대장을 상징하는 차갑고도 엄중한 4개의 은빛별이 아침 햇살에 번뜩이고 있었다. 지상작전 사령관, 육군대장 육선영. 그가 미친 여자년이라 불렀던 존재. 그가 육사 몇 기냐며 ROTC 나부랭이라고 조롱했던 존재. 그가 남자 홀리러 온 년이라며 뺨을 치려 했던 존재.
그 존재는 현역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는 학군 20기 출신의 살아있는 신화, 바로 그의 최고 상급자였다. 천강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다리가 풀리고 손에 들었던 포승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아, 아.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육선영은 천천히 야전 상의 깃을 바로잡았다. 등산객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오직 수십 개의 전장을 휩쓴 야전 지휘관의 냉혹한 위엄만이 남았다. 그녀가 얼어붙은 천강일을 향해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천강일 중령. 당신이 방금 뭐라고 했나? 천강일 중령의 뇌가 정지했다. 시간의 흐름이 점성을 가진 액체처럼 느려졌다. 사령관님. 그 단어는 그의 고막을 통과했지만 뇌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그는 눈앞에 4개의 별을, 그리고 그 별을 달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방금 자신이 미친 여자년이라 불렀던 그 얼굴이었다. 자신이 육사 몇 기냐며 ROTC 나부랭이라고 조롱했던 그 존재였다. 천강일 중령. 육선영 대장이 다시 한번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제야 천강일의 마비되었던 신경계가 반응했다. 그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려 했지만 공포로 풀려버린 다리가 그의 몸을 지탱하지 못했다. 충, 따단, 단결. 그는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그의 오른손은 어깨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허공에서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사령관님. 때 대대장 중령 천강일. 사령. 방금 나를 뭐라고 불렀나? 육선영은 그의 처절한 경례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천강일은 뒷걸음질 치다 위병소의 차가운 철제벽에 등을 부딪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온몸에 충격이 전해졌다. 내가 남자 군인들 홀리러 온 년으로 보였나? 아닙니다. 사령관님. 오해십니다. 저는 사령관님이신 줄 몰라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으려 했다. 군인의 마지막 자존심 따위는 없었다.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았다. 육선영이 한마디로 제지했다. 일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자비도 없었다. 군복 입은 군인은 무릎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지금 빌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야. 육선영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공포에 질린 채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두 초병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 이름이 뭔가? 이병, 이승현, 입니다. 상병, 박철민, 입니다. 두 병사는 거의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외쳤다. 고생 많았다. 두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평생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녀는 천강일을 다시 쏘아보았다. 너희들의 대대장이 민간인을 그리고 그의 상관을 어떻게 모욕했는지도. 사령관님. 마침내 천강일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육선영의 군화를 잡으려 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용서를. 제가 육사 45기입니다. 사령관님. 제가 평생 군에. 육선영의 눈썹이 경멸로 꿈틀했다. 내가 아까 내게 물었지. 육사라도 되냐고. 몇 기냐고. 그녀는 쪼그려 앉아 바닥에 엎드린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천강일은 그녀의 눈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나는 육사 출신이 아니다. 나는 학군 20기다. 그녀는 천강일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출신을 가장 단호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내뱉었다. 하지만 내 놈 같은 자들이 육사라는 이름에 먹칠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보지 않을 생각이다. 너는 군인의 명예를, 육사의 명예를, 그리고 한 인간의 명예를 내 놈의 더러운 욕망과 오만으로 전부 짓밟았다.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기강. 육선영은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내 놈이 말하는 기강이 병사의 뺨을 때리고 동상 걸린 병사를 방치하는 것인가? 내 놈이 말하는 기강이 내부하 여군 장교에게 원피스를 운운하며 술 시중을 들게 하는 것인가?
마지막 외침은 천둥과도 같았다. 천강일의 눈이 공포로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녀가 다 알고 있었다. 편지. 그 편지 내용이었다. 어떻게 그걸 내 놈이 여자년이라 부르며 짓밟던 그 이름 없는 병사들과 부하들의 목소리다. 육선영은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등산복 주머니에서 방금 전 천강일의 모든 폭언을 녹음한 소형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다른 쪽 주머니에서 전군을 통틀어 몇 대 없는 지작사령관 직통 위성 전술 통신기를 꺼내들었다. 국군방첩사령관 연결해. 짧은 신호음 뒤 수화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첩사령관입니다. 사령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는 연천 5사단 35연대 2대대 정문. 현 시간부로 지상작전 사령관 육선영 대장의 명령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병소를 넘어 혹한의 산 전체를 울리는 듯 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즉시 최정예 수사팀을 헬기에 태워 본인이 있는 위치로 급파한다. 5사단이나 육군본부에는 이 사실을 알릴 필요 없다. 이것은 지작사령관 직권으로 발령하는 특별명령이다. 네, 5사단.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육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천강일을 얼음 같은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통신기에 대고 말했다. 도착 즉시 이 부대 대대장 천강일 중령의 신병을 확보한다. 혐의는 상관 모욕, 민간인 폭행, 직권 남용, 가혹행위, 성희롱. 그리고 이적 행위에 준하는 군 기강 문란이다. 이적 행위. 그 단어가 천강일의 귀에 사형 선고처럼 박혔다.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실신해버렸다. 천강일 중령이 위병소 바닥에서 거품을 물고 실신한 지 불과 20분. 연천의 고요한 하늘을 찢는 격렬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사단 의무 헬기가 아니었다. 검은색으로 도장된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 소속의 블랙호크 세대가 2대대 연병장을 향해 무섭게 하강했다. 연병장에서는 아침 점호 이후 뜀걸음을 하던 병사들이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거대한 헬기 바람에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엎드렸다. 헬기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전투복이 아닌 검은색 특수 임무복장에 방탄모를 쓴 국군방첩사령부의 최정예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적진에 침투하듯 연병장을 가로질러 대대본부와 위병소로 나뉘어 달려갔다. 육선영은 위병소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작사령관 경호팀이 의식을 잃은 천강일의 양팔을 붙잡아 세웠다. 잠시 후 수사팀을 이끄는 방첩사 대령이 육선영에게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령관님. 방첩사령부 수사팀장 김영준 대령. 명령 대기 중입니다. 저자다. 즉시 신병을 확보하고 대대장실을 포함한 모든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한다. 특히 대대장실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 검은색 가죽 수첩을 확보하도록. 알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천강일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감기는 순간 천강일은 마지막 발악처럼 정신을 차렸다. 이거 나. 이거 못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육사 45기야. 황인철 사단장님, 황 소장님, 살려주십시오. 그의 처절한 비명은 헬기 소음 속으로 무력하게 흩어졌다. 육선영은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한지수 소령과 함께 대대본부 건물로 향했다. 그녀가 본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소란을 듣고 달려온 작전과장과 주임원사가 경악으로 굳어버렸다. 어깨에 달린 4개의 별. 지상작전 사령관이었다. 사령관님, 어쩐 일로? 육선영은 그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하나였다. 정보과장실이 어디지? 작전과장의 안내로 정보과장실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방금 전 천강일에게 이쁘게 하고 와라는 말을 들었던 윤하늘 중위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육선영이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윤중이는 자신 앞에 선 4개의 별을 단 여장군을 꿈을 꾸듯 바라보았다. 육선영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윤중이가 움찔하며 놀랐다. 윤하늘 중위인가? 네. 네. 중위 윤하늘. 입니다. 나는 자네의 상관 육선영 대장이다. 육선영은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그 한마디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저녁 지원서를 썼다 지웠다 반복하던 윤하늘 중위의 눈에선 참아왔던 눈물이 동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때였다. 대대 본부 밖에서 또다시 요란한 급제동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5사단 사단장 황인철 소장의 지휘관 성판을 단 지프였다. 자신의 관할 구역에 자신의 승인도 없이 방첩사 헬기가 착륙하고 지작사령관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이었다. 이게 다 무슨... 황인철 소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굳어버렸다. 자신의 대대 본부 건물이 검은 옷을 입은 방첩사 요원들에게 점령당해 있었고 그 중앙에 육선영 대장이 서 있었다. 나 단결.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사단장, 소장 황인철입니다.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연락을 줬으면 어쩔 셈이었나. 황 소장. 육선영은 눈물 흘리는 윤중이를 뒤로하고 황인철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연락을 줬다면 저 위병소의 병사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천중령은 내 앞에서 가장 유능한 지휘관인 척 연기를 했겠지. 내가 오늘 본 것들을 자네가 완벽하게 숨겼을 테고. 오해십니다. 사령관님, 천중령이 평소엔 참 유능한 친구였는데. 유능해? 육선영이 코웃음을 쳤다. 병사들 발가락이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는데 정신력 운운하며 방치하고 내 부하 여군 장교에게 원피스를 사주겠다며 희롱하는 게 자네가 말하는 유능함인가? 황인철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압수수색을 마친 한지수 소령이 대대장실에서 들고 온 검은색 가죽 수첩을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황 소장님, 500, 6본 나 장군님, 1000, 그리고 윤중이, 사단장님 배석건, 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뭔가? 황 소장, 천중령이 자네에게 상납한 내역인가? 아니면 자네가 상납을 요구한 건가? 내 부하 여군 장교를 술자리에 배석시키라고 한 건 자네 지시였나? 아닙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저놈이 저를 모함하려고. 모함. 육선영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그를 지나쳤다. 황인철 소장. 금일부로 직무에서 배제한다. 모든 지휘권은 부사단장에게 이양한다. 그녀는 방첩사 김대령에게 명령했다. 김대령. 저자도 함께 연행해. 혐의는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공범이다. 사령관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육사 41기입니다. 육군 참모총장님 라인입니다. 사령관님, 황인철의 마지막 비명은 방첩사 요원들의 거친 손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 사태의 진짜 배후 5사단의 상급 부대인 육군단장 나승필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곤 불같이 경로했다. 그는 육사 39기, 육사 출신들의 비밀 사조직 북극성회의 현 회장이었다. 감히 학군 출신 계집 하나가 그것도 사령관이라고. 나승필 중장은 황인철과 천강일이 체포된 것보다 자신의 카르텔의 정면으로 도전장이 날아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육선영이 사성장군이 되었을 때부터 그녀를 눈엣 가시로 여겼다. 이대로 당할 순 없지. 전현이 감히 우리 육사의 아성을 무너뜨리려 해. 그는 즉시 자신이 관리하는 군사 전문 매체와 보수 언론사 간부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건수가 하나 생겼소. 비육사 출신 지작사령관이 육사 출신 장교들을 상대로 표적 숙청을 시작했소. 아주 자극적으로 써주시오. 여군 라인을 심기 위한 인사보복이라고. 다음 날 아침 신문 헤드라인은 육선영을 공격하는 기사로 뒤덮였다. 단독. 비육사 출신 지작사령관, 육사 출신 장교 표적 숙청 논란. 최전방 지휘 공백 우려. 심층 분석. 육사 출신 지휘관 표적 감찰인가.
군 내부 비육사 라인의 과잉 충성. 기사의 내용은 교묘했다. 육선영의 암행 감찰을 부패 척결이 아닌 인사보복으로 규정했다. 특히 피해자인 윤하늘 중위를 문제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천중령은 평소 엄격한 군 기강 확립으로 명망이 높았으나 최근 부임한 정보과장 윤중위와 잦은 마찰을 빚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윤중위가 비육사 출신인 육사령관 라인을 이용해 상관을 모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치명적인 역공이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다. 나승필 중장의 압력을 받은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지작사령부로 공식 문서를 하달했다. 윤하늘 중위를 상관 모함 및 정상 지휘 계통을 무시한 군 기밀 유출 혐의로 정식 조사하겠다는 통보였다. 만약 윤중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육선영의 모든 감찰 활동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기반한 것이 되어 정당성을 잃게 된다. 용인의 지작사령관 집무실. 한지수 소령이 굳은 얼굴로 보고했다. 사령관님, 이것은 함정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윤중위를 감싸면 언론의 비육사 편 가르기 프레임에 정확히 걸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윤중위는 육선영은 눈을 감았다. 진흙탕 싸움이었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부하를 지키려다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화산처럼 뜨거운 결단력으로 불타고 있었다. 한소령. 국방부 출입 기자단 전원 소집해. 2시간 뒤. 이곳 지상작전 사령부 메인 브리핑룸에서 내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다. 네? 기자회견이요. 사령관님. 지금은 언론 노출을. 저기서 진흙탕 싸움을 걸어왔다면 진흙탕에서 싸워줘야지. 대신 그녀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내 방식대로.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진짜 목소리를 들려줄 시간이야. 한소령, 어제 위병소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 원본, 브리핑룸 스피커에 연결할 준비해. 2시간 뒤 경기도 용인의 지상작전 사령부 메인 브리핑룸. 대한민국 국방의 모든 공식 입장이 발표되는 이 상징적인 공간은 오늘만큼은 전장의 한복판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폭발 직전이었다.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었고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 렌즈는 일제히 단상 하나만을 향해 굶주린 짐승의 눈처럼 번뜩였다.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육군단장 나승필 중장이 북극성의 라인을 통해 흘린 정보들이 공공연하게 사실처럼 유통되고 있었다. 결국 육선영이 무리수를 둔 거야. 학군 출신으로 육사 라인을 쳐내려다 역풍을 맞은 거지. 오늘 아마 고개 숙이고 사과하지 않겠어? 표적 감찰 논란에 대해 해명하라고. 윤하늘 중위 건은 어떡할 건데? 자기 사람 감싸려다 군 기밀 유출 방조범이 될 판인데. 사성장군이라도 여론 앞엔 장사 없지.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야전군 사령관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싶은 잔인한 기대감마저 서려 있었다. 그때였다. 브리핑룸의 연문이 열리고 단상으로 향하는 짧은 복도 끝에서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들의 예상과 달리 그녀는 사과나 해명을 위해 고개를 숙인 패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상작전 사령관 육선영 대장. 그녀는 어깨에 금빛 수술이 달린 화려한 정복이나 드레스 유니폼이 아닌 지금 당장이라도 전장에 나갈 듯한 흙먼지만 묻히면 되는 완벽한 위장색의 야전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나는 지금 전쟁 중이다라는 무언의 선포였다. 그녀는 단상 앞에 서서 방 안의 모든 카메라 렌즈와 기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치 적진을 훑어보듯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마주했다. 그 위압적인 침묵에 소란스럽던 장내가 일순 정지했다. 마침내 북극성회와 연결된 한 보수 언론사의 군사 전문 기자가 손을 번쩍 들고 포문을 열었다. 육선영 사령관님, 현재 군 내부에서는 사령관님의 이번 감찰이 학군 20기 라인을 심기 위한 육사 출신 표적 숙청이라는 의혹이 거셉니다. 또한 윤하늘 중위가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사령관님께 군 기밀을 직보했다는
명백한 하극상과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기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육선영이 마이크를 잡고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나오며 브리핑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을 얼음물에 담갔을 때나 날 법한 차갑고도 날카로운 소리였다. 표적 숙청이라. 그녀는 옆에서 대기하던 한지수 소령에게 눈짓했다. 한 소령은 긴장된 손으로 노트북을 조작했고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여러분들은 육사니 학군이니 하며 편 가르기에 골몰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육군의 최전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다. 천강일의 검은 장부 사본이었다. 여러분들이 유능한 지휘관이라 포장하려 했던 자가 실상은 병사들의 피복비와 유류비를 횡령해 자신의 윗선에 정기적으로 뇌물을 바친 범죄자였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동상으로 검게 썩어 절단 직전에 이른 병사의 끔찍한 발 사진이 떴다. 이것이 그 엄격한 군 기강의 결과입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하지만 육선영은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여러분은 내가 윤한을 중위 한 명을 감싸기 위해 군 전체를 흔든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중위가 군 기밀을 유출했다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단상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키려 했던 군 기밀이 무엇인지, 윤중위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주범이 되어 공개하겠습니다. 그녀는 한지수 소령을 바라보았다. 한소령. 재생해. 사령관님. 재생해. 이것은 명령이다. 한지수 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엔터키를 눌렀다. 브리핑룸의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그 어떤 변조도 편집도 없는 어제 위병소에서 녹음된 날것의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야,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당장 안 꺼져. 장내가 술렁였다. 이게 뭐야? 뭐? 아저씨? 이 미친년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이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년이 지금 신성한 군부대 정문에서 행패 부리는 거야. 야, 너 군대 밥 좀 먹어본 년이야? 내가 육사 45기야. 육사. 너 같은 잡것하고는 뼈대부터가 다르다고. 알아들어? 너 몇 기야? 말해봐. 내년이 학군이야? 학사야? 아니면 어디 역은 나부랭이야? 내년 같은 ROTC 년들이나 3사 출신 새끼들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얼굴 보아하니 반반하게 생겨서. 남자 군인들 홀리러 왔나? 이년아. 충격. 브리핑룸 전체가 거대한 충격파에 휩싸였다. 이것은 증언이 아니었다. 현직 대대장이 민간인 여성에게 자행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폭행, 성희롱의 실황이었다. 녹음이 끝나자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육선영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불과 같았다. 기자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저 아줌마, 저 미친년, 저 ROTC 나부랭이가. 그녀는 자신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툭 쳤다. 바로 나 지상작전 사령관 육선영 대장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숨을 쉬지 못했다. 카메라 플래시조차 터지지 않았다. 이것이 북극성회라는 이름의 카르텔이 비호하던 엘리트의 민낯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군 기밀이라며 숨기려 했던 진실입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 누구도 감히 그녀와 눈을 맞추지 못했다. 아까 표적 숙청을 외치던 그 기자는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저에게 육사냐고 물었습니다. 몇 기냐고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육사 출신이 아닙니다. 나는 학군 20기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저들이 육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신들의 안위와 진급을 위해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여군을 유흥거리로 전락시키면 국민을 여자년이라 모욕할 때 나는 그들이 망가뜨린 군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한을 중위권에 대해 말씀드리죠. 육군본부는 피해자인 윤중이를 상관 모함과 기밀 유출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 지작사령관 육선영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밀 유출의 주범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한지수 소령에게 외쳤다. 한소령, 지금 당장 이 모든 증거 자료 원본, 방금 그 녹취 파일 원본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언론사에 배포하십시오.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사령관님. 하지만 배포해. 이것은 명령이다. 한지수 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 기자들의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검은 장부 원본과 병사들의 증언 파일, 그리고 육사 몇 기냐는 충격적인 사령관 모욕 녹취 파일이 일제히 쏟아져 들어갔다. 이제 이것은 기밀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 대상입니다. 육선영은 마지막으로 방송 카메라의 붉은 렌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나승필 중장을 향한, 그리고 그들 카르텔 전체를 향한 마지막 경고였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표적 숙청입니까? 썩은 암 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을 숙청이라 부르며 비난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카메라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4개의 별을 단 그녀의 매서운 눈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나 육선영은 대한민국 지상작전 사령관의 직을 걸고 내 어깨에 이 4개의 별을 걸고 육군단장 나승필 중장 육사 39기를 정점으로 하는 이 반역 카르텔 북극성회를 뿌리 뽑을 때까지 이 숙청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선전포고. 그것은 완벽한 역공이자 거악을 향한 전면전의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육선영의 분노와 육군 카르텔의 충격적인 실태로 뒤덮였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긴급 호출하여 군 기강 확립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국방부 장관은 즉시 육선영 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내부 불법 사조직 척결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윤한을 중위에 대한 육군 본부의 조사는 즉각 중단되었으며 그녀는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서 사령관 직속 부서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북극성회의 수장이었던 나승필 육군단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채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으로 소환되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육사라인은 그 누구도 그를 위해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별을 지키기 위해 꼬리를 자른 것이다. 육선영의 독사 사냥은 그렇게 대한민국의 가장 깊고 어두운 뿌리를 도려내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마침내 그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